지난 주말이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였습니다. 하지만 더위는 계속되고 있어서 가을이라는 것은 전혀 실감할 수 없는데요. 예로부터 입추에 하늘이 청명하거나 비가 조금만 내리면 풍년이라고 여겼고요. 비가 많이 내리면 벼가 상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올해는요, 맑고 비도 소나기만 잠깐 왔으니까 풍년이겠네요. 그래요. 반가운 신호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은 입추 후에 늦더위가 있어도 가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오늘은 가을엔 무얼 할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더위도 이기고 월요일에 피곤함도 이겨보는 건 어떨까요? 8월 10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입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관중들이 많이 들어온다. 뭐 객석이 꽉 찼다. 네. 이럴 때 이 입추의 여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입추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 한자가 다르나요? 네. 그렇구나. 이게 바늘 이 한 구멍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입추의 뜻으로. 여지였던 건데 그거는 가을 추자가 아닙니다. 네, 깨알 상식 시간이었네요. 네. 근데 아무튼 정말 입추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집에만 있어도 더워요, 진짜. 그러니까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아예 그냥 밖에 나가서 에어컨 잘 틀어주는 그런 옥희 씨가 좋아하는 곳. 네, 카페나 그런 데 가는 게 훨씬 낫지 집에서는 못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약간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진짜 생각보다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그렇더라고요. 네, 절기가 진짜 절기인가 봐요. 사실 입추, 입하, 입춘 뭐 이런 거 지날 때 보면 진짜 가을이야? 진짜 여름이야? 이런 생각하지만 네. 이게 문을 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문을 한 번에 열었을 때 무조건 가을이다. 겨울이다, 여름이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뭔가 문을 열었을 때 이제 봄이 되는구나 기대를 하는. 그래서 이제 늦더위가 있어도 가을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올해는 진짜 풍년이 될 징조네요. 왜냐면 비가 한 번에 오고. 와, 무섭게 그 스콜 같은 게 내리는 거 봤어요? 아니, 저는 그 비 올 때마다 실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비가 온 줄 몰랐어요. 와, 무서워요, 진짜. 막 성등 번개도 치고 그랬더라고. 제가 위성 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네. 케이블 TV를 안 보고. 네. 그제인가 시간당 이제 10mm 이상이 오면 TV가 끊깁니다. 끊기더라고요. 아, 진짜? 끊겨가지고 한 5분이 안 나와. 5분 동안? 5분 동안 안 나오다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비가 얼마 동안 왔는데요? 비가 한 30분 가까이가 진짜 확 쏟아지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막 물웅덩이까지 생겼어요. 그랬더니 뭐 안 와 그다음부터. 참 비가 열대 우림도 아니고 이거 정말. 그 TV가 기상청인데요? 비가 얼마큼 왔는지 알려주는. 그렇죠. 시간당 10mm가 오는구나를 알게 된 건 TV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거 참 신통방통하네. 네, 그러니까 삼천리를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네. 요새 광고를 삼천리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UHD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요. 오키 씨는 주말에 카페를 갔고요. 네, 그렇죠. 잉여였습니다. 잉여가 이제 신조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뭐 했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게임하고. 뭐 제가 이제 야구 전문 팟캐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대본 쓰고. 끝. 섭외. 그런 시간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만 너무 집중하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뭐 하겠어? 게임하고 막 먹고 자고 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요일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많이 에너지를 안 쓰니까 안 피곤한 건지 뭔지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참 그것도 고역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약간 목소리가 떠 있어요. 왜요? 잠을 못 자가지고. 때문에? 그래서 떠있는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코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먼저 복지TV 박정인 기자와 함께 장애계 뉴스를 정리해 전해드린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주간 스포츠 영상 해설이 이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에서 펼치는 다양한 일들을 알아보는 시간 세종 포커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청취자들이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네, www.facebook.com/kbic/ktb로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 장애계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복지TV 보도국 박정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장애계 주요 뉴스 전해주시죠. 네, 먼저 청와대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내정했다는 뉴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진엽 분당 서울대 병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정 내정자가 그동안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며 국내 의료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고 있어 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발표 당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현숙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네, 정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은 강화를 했는데 장애인 차량 표지 관리는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앞에 이제 부착을 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그 딱지인데요. 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인 행복 이음을 통해서요,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을 받은 사람 136만 명 중 전체 중에 이 11.5%에 해당하는 15만 7천여 명이 이 2개 이상의 장애인 차량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실 원래 한 장만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심지어 이 5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6장 이상의 표지를 발급받은 사람도 무려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뭐 심지어는 사망자에게도 표제가 발급이 됐다, 발부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자체나 정부가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답답합니다. 네, 감사원은 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명에게 여러 장의 장애인 차량 표지를 발급하거나 장애 등록이 말소된 사람에게 이 장애인 차량 표지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이 관리 감독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네,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횡령 등으로 문제가 됐던 인강원 같은 재단 산하의 또 다른 거주시설 이 송정원이요? 송전원이군요. 송전원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성추행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와 서울장애인인권센터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요, 인강재단 산하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앞서 말씀하신 이 송전원을 특별 점검했습니다. 이 송전원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이 장애인들에게, 송전원 이 종사자들은 거주 장애인들에게 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거주시설 내 한 여성 장애인이 연인관계인 다른 거주인과 이 성관계 뒤 2개월 동안 생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당사자 동의 없이 의사의 어떤 처방전 없이 사후 피임약을 먹게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인권 침해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특별조사팀은 이번에 드러난 인강재단 인권 침해 사실과 관련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까요? 사실 이번 사건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네. 장애계와 인권단체가 서울시와 도봉구에 이 인강재단, 이 송전원의 상위 기관인 이 인강재단에 대한 법인 설립 취소를 이 지난해부터 수없이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해 서울시 시정감사죠. 그러니까 국정감사 같은 이 시정감사에서도 인강재단 이사장을 직접 시의회 증인으로 나오게 해서요,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한 미증적인 부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조사팀은 이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공조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할 예정이고요. 서울시는 인강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등 이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참 2차, 3차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할 것 같고 정말 인강재단 사건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참 많이 됐었는데 서울시가 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좀 형국이 됐군요. 네,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좀 깔끔하게 이걸 처리를 했으면 좋은데요.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 뉴스가 고용노동부 소식이군요. 장애인 고용 과정을 개방형직으로 좀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요, 장애인 고용과의 과장을 개방형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안을 내놨습니다. 네, 최근 인사혁신처가 이 5급 이상의 자리인 이 행정고시죠. 5급 이상이 되려면 이제 행정고시로 이 시험을 봐서 임용이 되는 중앙행정부의 고위직 자리를 이제 최근 인사혁신처가 개방형으로 점차 넓혀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개방형직의 장점이 바로 이 비전문가가 아닌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실무 경험을 한 실무형 인재를 채용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장애인 고용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이 장애인 고용 과장 자리에서 이 장애계가 그동안 꾸준히 개방형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재 정부 내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이 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장과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체육과장 자리는 사실 지금 2004년과 2007년부터 민간 출신 장애인 당사자로 개방해 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도 장애계는 이 능력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공직에 진출해서 경험과 감수성으로 장애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요. 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장애인 고용을 총괄하고 있는 고용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고용부가 이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이번 이 해당 과에 대한 과장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니까요.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뉴스는 호흡기 보조기에 대한 건강급여에 대한 관련된 뉴스군요. 그렇습니다. 오는 11월부터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호흡 보조기 건강보험이 이 급여가 됩니다. 복지부는 이 최저 생계비 300% 이상에게만 본인 부담금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장애계가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호흡 보조기 임대 비용이 이 건강보험 요양비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된 이 자부담 금액을 이 저소득층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정부가 내세우는 최저 생계비 기준은 무의미한 것으로 내다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저 생계비 기준이 무의미한 것을 좀 내다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서 이 복지사업 지원 대상 기준 선정 방식이 이 최저 생계비에서 이 중위소득으로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호흡 보조기 자부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용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는 11월부터 이 호흡 보조기를 이 건강보험 요양비로 전환하는 계획을 하게 되면 이 기존의 국고보조로 호흡 보조기 전액을 지원받던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최대 12만 1,000원까지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게 이 장애계의 설명이고요. 이에 따라서 장애계는 이번 전환 계획과 관련해 정부에 좀 앞으로 강력해서 반발하고 또 주장을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좀 장애계 이번 주장을 좀 심도 있게 들어보고 판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신중해야 되는 것이 호흡 보조기. 또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의 유지에도 생명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조금 서둘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복지TV 박정희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 장애계 뉴스 브리핑 함께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주말 동안 있었던 흥미진진한 스포츠 영상을 해설해드리는 주간 스포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2015 동아시안컵에서요. 여자 축구는 준우승 그리고 남자 축구는 우승이라는 성적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축구 영상을 준비했어요. 먼저 여자 축구는요. 일본전인데요. 일본전에서 골 장면이 두고두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조소현 선수와 전가을 선수의 골 장면 함께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남자 축구 일본전이 열렸는데요. 우리나라가 한 골을 넣어서 일본과는 비겼지만 우리나라의 남자 축구는 골 장면보다는 열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이재성 선수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자 축구와 남자 축구 일본전 영상 보실 거고요. 그 마지막은 프로야구 KBO 리그에서 결승 홈런을 터뜨려서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된 한화 이글스 김경원 선수의 홈런 영상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여자 축구 대일본전 골 장면부터 볼까요? 네, 대한민국이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 장면, 주요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분히 일본을 압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지요. 여기서 끌어내겠습니다. 조소연. 조소연 끌어옵니다. 조소연 얼어져요. 조소연. 조소연 선수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월드컵에서 동점골을 넣듯이 이번엔 또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연 선수가 빠르게 좀 쾌유되기를 바라는 그런 셀레브레이션을 합니다. 또 감동적이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잘 끌어냈고요. 그리고 밀고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여기서 한 번에 오른발 슈팅, 완벽한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아주 큰 몫을 해줬습니다. 왜 또 다시 캐나다 월드컵에서 그 마지막 스페인전이 생각나는지. 왼쪽 포스트 쪽으로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조소연 선수의 정말 기가 막힌 오른발 슈팅, 동점골이었습니다. 방향도 좋았고요. 서로 다시 볼까요? 자, 여기서 끌고 들어가면서 채찍 하다가 그대로 오른발 슈팅. 왼쪽 포스트 가장 구석으로 정확하게 차았습니다. 자, 이번엔 흘러가고 전가을의 오른발 환하게 웃는 모습 정말 이쁘죠. 이렇게 잘 찰 수 있습니까? 월을 넘겨가지고 골키퍼는 한쪽밖에 막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놀라서 자빠질 정도의 엄청난 킥을 보여주고 있는 전가을 선수입니다. 네. 영상 봤는데요. 굉장히 좀 여자 축구에서 나오기 좀 어려운 프리킥 장면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또 굉장히 멋진 셀레브레이션도 궁금한데. 네. 어떤 건가요? 네, 여자 축구 일본전이 지난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먼저 후반 9분에 있었던 주장 조소현 선수의 필드골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경기는요. 전반 29분에 나온 나카지마 에미 선수의 선취골로 우리나라가 0대1로 지고 있었어요. 이때 조소현 선수가 중원에서 일본 선수의 패스를 가로채고 빠르게 드리블하면서 일본 골대 쪽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패스를 뺏긴 일본이 뒤늦게 따라붙고요. 조소현 양 옆에는 이미라 그리고 강유미 선수가 같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2명의 일본 선수가 막아서고 있었고요. 네. 쫓아오던 일본 선수들은 일단 조소연의 양옆에서 뛰고 있는 이미나 강유미 이 두 선수도 마크하면서 그 조소연의 발끝을 예의주시하면서 같이 뜁니다. 그리고 조소연 앞에 두 일본 선수는 막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때 이미라와 강유미가 옆에서 같이 달리면서 일본 선수들이 수비를 마음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조소연은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일본의 페널티 박스까지 순식간에 왔어요. 그리고 직접 슛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네. 쫓아오던 일본 선수가 그래서 뒤늦게 조소연 쪽으로 슛을 할 것 같으니까 달려갔는데요. 조소연은 이미 슛 동작을 취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슛이 앞에서 막아서던 2명의 일본 선수 사이로 지나가서 골키퍼의 손도 지나가서 골문 구석에 들어가면서 골키퍼가 몸을 날렸음에도 막지 못했고 동점골로 이어졌습니다. 네, 엄청난 골 장면이었네요. 네. 골 장면보다 저는 이제 여기서는 골 셀레브레이션이 네, 그러니까 어떨까가 궁금하네요.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조소영과 동료 선수들이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이 있는 곳으로 오니까 그 코칭 스태프가 정설빈 선수에게 한 유니폼을 건넵니다. 네. 그리고 정설빈은 그걸 조소연에게 줘요. 조소연이 등번호 4번이라고 적힌 유니폼을 높이 듭니다. 이 등번호 4번이요. 1차전인 중국전 때 부상으로 중도 하차한 심서연 선수의 번호예요. 네. 여기서 우리는 네가 비록 부상으로
중도 하차에서도 너랑 함께 뛰고 있다. 이런 의미로 유니폼을 높게 든 거죠. 그게 카메라에 아주 제대로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의 동료애도 느낄 수 있는 훈훈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경기를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겠지만 심사연 선수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세레모니로 챙겨준다는 게. 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골은 정가을 선수의 프리킥 골이에요. 이게 정말 난리 났었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다들 놀라웠거든요. 이 전가을이 후반 33분 이금민 선수와 교체돼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후반전 추가 시간에요. 페널티 박스보다 조금 더 먼 왼쪽 부근에서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긴 했는데 거리가 20m 정도로 굉장히 멀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한 번에 넣을까? 아니면 패스로 어떻게 돼서 넣을까? 되게 궁금을 했는데 그런 염려를 보란 듯이 씻어내는 강한 슛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수비벽을 조금 높이 넘기며 날아간 공이요. 곡선을 그리면서 휘어져가지고요. 골문 구석으로 자석에 빨려 들어갔듯이 이야. 휙 들어갔어요. 골키퍼가 이렇게 갑자기 공이 휘어져서 들어오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공이 오면서 그림 같은 프리킥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변화고요, 변화고. 네, 그런 거죠. 원래 이제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서 날아가다가 이제 그런 거죠. 휘어지면서. 네. 골키퍼가 역시 또 이제 여자 축구만의 매력은 골키퍼가 이제 약간 동물적인 감각이 남성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킥력은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성 축구 선수들이. 그렇다 보니까 골키퍼의 약간 약점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그렇죠. 이렇게 뭐 휘어져서 가는. 그래서 정말 남자 축구 막 견줄만하다. 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일본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요. 북한과의 경기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0대2로 우승은 놓쳤습니다. 네, 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자 축구가 매번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여자 월드컵 축구가 도전한 게 이제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죠. 22년. 근데 남자는 1954년에 첫 출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여자 축구는 굉장히 그리고 이제 사실 북한이라든가 중국 강팀들입니다. 굉장히. 네, 피파 랭킹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네, 높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전을 하고 준우승을 한 건가요? 네, 그렇군요. 우승은 북한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다음 영상 아주 그 여성 축구 팬들이 좋아하는 이재성 선수. 아까 그 이민아 선수 네. 잠깐 이름 나왔잖아요. 네. 이민아 선수는 또 얼굴로 그렇게 남성 팬들의 어필을 했다. 자기는 축구로 이제 어필을 하고 싶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번엔 이재성 선수 축구 아이돌 이재성 선수의 영상이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 그리고 태극 전사들입니다. 올라왔습니다. 헤딩. 다시 한번 가운데. 아이고 안 끝났어요. 들고 말았습니다. 이재성의 헤딩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용재 발리 슈팅까지. 자, 정동호가 오른쪽 제치면서 오른발 크로스 넘어갑니다. 헤딩. 뒤에서 잡고 자,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돌았습니다. 왼발. 들고 말았습니다. 왼발 슈팅. 장현수가 끌고 들어갑니다. 앞으로 밀어주고 뒤로 살짝 빼줬습니다. 자, 중앙 쪽 다시 한번 빌려줍니다. 왼쪽으로 접고 다시 한번 그 사이에서 끝까지 경합 펼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명 선수 아직 빠져나옵니다. 끝까지 대단하네요. 지금 이재성 선수가요. 이 엄청난 집념입니다. 아주 그 몸은 호리호리하고 그렇지만요. 네. 보기에는 애티게 보이지만은 아주 근성이 대단한 선수예요. 네, 보통은 이제 골 장면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네. 오늘 골이 들어갈 뻔한 장면을 네. 가져오셨네. 네. 이날 일본전에서는요, 골 장면보다는 이재성 선수의 활약상이 더 눈부시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여자 축구 다음 날인 지난주 수요일에 남자 축구 일본전이 있었는데요. 캐스터가 잊을만 하면 광복 70주년에 펼쳐지는 한일전 이런 말도 하고 사람들이 항상 한일전 하면 항상 하는 말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아쉽게도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어떤 얘기요? 가위바위보도 한일전은 이겨야 된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한일전이라면 뭐든지 다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기지는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김신욱 선수가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섰는데 좀 뭔가 크로스가 김신욱 선수는 크로스가 제대로 가면 헤딩으로 골을 넣는 그런 뭐랄까 그런 헤딩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신장을 이용한 타깃맨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네네.
또 김신욱 선수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긴 받습니다. 근데 울산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합니다. 잘해요. 근데 왜 이게 국가대표만 가면 그러게요. 그냥 장신의 스트라이커 역할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좀 아쉽죠. 네, 그래서 뭐 김신욱 선수는 대체 어떤 감독이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슈틸리케도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좀 안타까운 일인데. 황태자는 이정협인가? 이재성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좀 이게 경기 내용이 약간 좀 답답했어요. 그런 찰나에 한 줄기 빛이 돼준 게 바로 후반에 교체 출전한 이재성 선수입니다. 이 영상에서 3개의 활약상이 나오는데요. 처음 거는 그 중원에서 일본 골문 앞으로 길게 이어진 패스를 이어 김기희 선수가 헤딩으로 잡았어요. 이때 우리나라 선수와 일본 선수가 골문 앞에서 혼잡하게 대치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본이 정말 이날 수비를 엄청나게 철벽 수비로 했거든요. 그래서 김기희가 헤딩으로 패스한 공을 이재성 선수가 다시 헤딩해서 골대 쪽으로 슛을 합니다. 방향을 틀은 거죠, 헤딩으로. 근데 이게 너무 높이 뜨는 바람에 크로스바를 맞고 나옵니다. 가장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공을 다시 크로스바를 맞고 나온 공을 이용재 선수가 다시 골문 쪽으로 찾는데요. 이거는 뜬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이 정동호 선수가 일본 진영의 오른쪽 깊숙이까지 공을 몰고 들어와서요. 골대 쪽으로 횡패스를 합니다. 네. 그걸 일본 선수가 헤딩으로 뺏어서 뒤로 넘기는데요. 그 뒤로 간 공을 장현수 선수가 다시 뺏었어요. 네. 장현수 선수가 이번 동아시안컵의 MVP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비를 잘하죠. 장현수. 네. 이재성에게 짧게 패스를 했어요. 장현수 선수가. 이재성은 잠깐 공을 몰다가요. 빠르게 슛을 날려요. 머뭇거리지도 않고 재빨리 슛을 날렸는데 이번에도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이 떴거든요. 공을 빨리 넣으려다가 무게중심을 잃은 이재성은 아예 그라운드에 넘어졌거든요. 이렇게 엎드려 누워서 아쉬워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3번째 장면이에요. 또 장현수예요. 장현수가 중원에서 천천히 공을 몰고 들어가다가 앞으로 길게 패스했습니다. 그걸 이재성이 잡아서 힐킥으로 뒤로 짧게 패스해요. 그걸 받은 선수가 다시 이재성 쪽으로 짧게 앞으로 패스합니다. 이재성 주위로 2명의 일본 선수가 붙었어요. 이재성이 이제 빠르게 슛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 선수가 그 공도 가로챘어요. 그래서 이재성이 재빨리 공을 뺏어간 일본 선수를 따라 붙으면서 넘어졌는데요. 넘어진 후에도 공에 대한 집념을 보여줍니다. 발에서 공을 계속 붙잡아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세 선수, 넘어진 이재성과 일본 선수 둘이 공 하나 가지고 경합을 벌이다가요. 결국 일본 선수가 일단 공을 뒤로 뺀 후에 그라운드 밖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재성이 굉장히 투혼까지 보여주면서 굉장히 열심히 군요. 네, 뭐 이외에도 일본의 파울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 심판이 판정을 내리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 장면도 있었고요. 이 선수가 후반에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정말 확 달라지는 게 제 눈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재성 선수를 보고 제2의 이청용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날 경기를 보고 제2의 이청용이 아니라 제2의 이청용 더하기 박지성이다 이런 평가를 또 내리더라고요. 제1의 이재성이지 뭐. 새로운 이재성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동아시안컵에서 이제 득점이 안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찬사가 많이 쏟아졌어요. 이게 일요일 경기 때문인데 북한과의 경기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중국과 일본 내용에 따라서 자력 우승은 이제 좌절이 됐었고 이 중국과 일본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달린 상황이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무승부가 됐고 1대1로. 네, 중국과 일본이. 중국과 일본이. 그래서 1승 2무 승점 5점으로 우리나라가 우승국이 됐습니다. 이게 또 우승국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K리거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줬다. 그리고 세련된 축구였다. 이런 찬사들이 쏟아져요. 무슨 골이 안 나면 골 결정력 부족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평가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제 그 북한전 때 우리나라 슈팅 개수가 25개 정도나 되거든요. 거기서 유효 슈팅도 8개 정도 돼요. 유효 슈팅 많네요. 네, 근데 그렇게 유효 슈팅에 많았는데도 골이 들어가지 않았던 건 그 북한의 골키퍼 때문이에요. 이명국 씨. 네,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얼굴로 맞고 막 온몸으로 다 막아요.
그리고 만약에 골키퍼가 놓치면 또 다른 또 북한 선수가 또 맞고 그냥 골키퍼가 11명인 것 같았어요. 어제 경기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수비가 다 내려왔었겠죠. 그런 거죠. 텐백을 섰겠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줬다라고 호평이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 슈틸리케호가 좀 순항을 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런 생각 들고 또 월드컵이 기대가 되네요. 네, 정말 기대돼요. 2018년이 있는데요. 네, 기대가 되네요. 뭐 다음에 내년에는 리우 올림픽이 있으니까 일단 올림픽 이것부터 기대하고. 슈틸리케가 안 맞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근데 선수층은 약간 비슷비슷하잖아요. 완전 그렇죠. 똑같진 않지만. 네. 23세 이하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서도 또 국가대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올림픽 때 나왔던 뭐 기성용이라던가 이런 선수들 월드컵 때 열심히 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여튼 기대가 됩니다. 슈틸리케호. 네. 다음은 어떤 영상인가요? 프로야구 KBO 리그에서 한화 이글스의 김경원 선수가 결승 홈런이자 본인의 데뷔 후 처음으로 시즌 2자릿수 홈런을 치는 순간을 준비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로 또 하나가 넘어갔어요. 여러분은 오늘 한화 야구의 절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김경원의 투런포. 역전의 성공. 6대4 한화가 앞서갑니다. 말 그대로 휘발도 당긴 김에 확실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롯데를 패닉 상태에 빠지게 했던 김경원의 시즌 10번째 홈런, 만세를 외치는 에스민 로저스. 이런 야구를 하는 팀도 있고 리그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 야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생각을 갖고 왔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3번째 경기는 매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김경원 선수는 이 홈런으로 데뷔 후 첫 한 시즌 2자릿수 홈런을 채우게 됐고요. 그 상대는 정대현이었습니다. 두 베테랑 선수가 오늘은 홈런으로 역전을 될 수 있는 영상만으로도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이 소리만으로도 하나의 드라마를 지금 어디로 갔군요. 그래요. 재미있는 영상일 것 같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아우 진짜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짜릿하고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한화 이글스가 8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8회 말에만 5점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역전극을 펼쳤는데요. 롯데가 먼저 4점을 내고 앞서가던 중에 한화는 6회까지는 주자만 내보내고 정작 점수는 못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7회 말부터 김태균의 1타점 2루타로 첫 득점을 올렸고요. 그리고 8회 말에 조인성이 3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4대4 동점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야. 네, 그때까지 한화는 아웃카운트가 하나뿐이었어요. 그 후에 강경하게 볼넷으로 1루로 진출하면서 이제는 2사에 주자는 1루에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타석에 김경원 선수가 섰어요. 네. 롯데의 정대현 투수는요, 이미 조인성으로부터 8회 말에 3런 홈런을 맞았었죠. 네. 그리고 타석에 이제 김경원 선수가 선 거고요. 그리고 정대현의 2구를요, 김경원이 크고 자신 있게 치면서 진루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이 됐어요. 어디로?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주자가 1루에 있었기 때문에 투런 홈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한화 관중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1루 쪽을 김경원 선수가 1루 쪽을 거의 갈 때쯤에 공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히 막 달아오르다가 홈런이 되자마자 사람들 함성이 엄청나게 순식간에 또 커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더 짜릿한 게 뭐냐면 8회에만 홈런 2번으로 총 5점을 낸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제가 한화 팬이었으면 그날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눈물 나서 막. 아무튼 이런 한화를 응원해봐요.
저희 아버지가 한화 팬이시긴 한데. 네, 응원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수많은 주황 물결이 막 춤추고 있는 속에 숨은 자이언츠 팬이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더 슬퍼요. 그리고 투수 정대현도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더가웃에 있던 에스밀 로저스가요, 벌떡 일어나서 만세 동작을 취합니다. 그런 로저스를 카메라가 단독샷으로 계속 잡아주는데요. 아마 제 생각엔 이 김경원 홈런 장면의 신 스틸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숨은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감을 만세 동작을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다 일어나서 만세 동작을 취하고요. 먼저 홈런을 터뜨렸던 조인성 선수는 코칭 스태프와 이렇게 주먹을 서로 치는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식사 때 작가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한화는 매력적인 팀이 아닌가. 드라마를 쓴다. 정말 이게 2015년에 한화 야구는 드라마다. 왜냐하면 이런 드라마 같은 경기도 있지만 그 얼마 전에 위암을 이겨내고 출전한 정현석 선수라고 있어요. 네, 정현석 선수가 또 그냥 상징적으로 1군에 복귀한 게 아니라 멀티 히트 게임을, 그러니까 한 경기 2안타 이상 게임을 2경기는 해준단 말이에요. 수비도 하고. 자, 정말 물론 약간 마른 체구가 되긴 했지만 약간 홀쭉해지긴 했지만 정현석 선수가 지금 밖에서 김혜민 작가님이 그런 얘기하네요. 살이 많이 빠졌다고. 그러니까 살이 많이 빠졌는데 불구하고 맹활약을 보였다. 이런 것도 드라마거든요. 정말 그 이 시대 최고의 유행어는 나는 불꽃이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무슨 말이에요?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나는 불꽃이다 있어요. 네. 광고에 나와요. 그렇구나. 네네네. 네. 그리고 또 그 밖에 있는 작가님이 하는 말이 그 로저스 선수가 8회에 그 홈런이 터졌을 때 최강 한화라는 그 응원 동작이 있나 봐요. 네. 그런 배를 튕기면서 하는 그런 동작을 취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최강 한화 할 때 뭔가 몸 동작을 일으키면서 배를 튕겨주는 분인데 그 육성 응원이라고 하죠. 8회 때 그 아무런 북소리나 앰프 없이 박자에 맞춰서 목소리구나. 최강 하나를 외치면서 배를 튕기는군요. 그런 거 봐요. 진짜 그러면 되게 하나 되는 느낌이 날 것 같은데요. 선수와 팬들이 함께 다 같이. 그런데다가 또 에스밀 로저스는 굉장히 잘 던지고 그 또 거기다가 KBO 리그도 이런 경기가 있구나. 우리 팀이 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4대1로 4대1로 지고 있다가 6대4로 뒤집어? 이건 메이저리그에도 없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큰 동작을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게 또 에스밀 로저스가 또 이 메이저리그의 명문 구단인 뉴욕 양키스에서 왔단 말이죠. 뉴욕 양키스에서 왔군요. 네, 뉴욕 양키스에서 왔기 때문에 야구장도 후지고 이거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기를 해? 그러니까 동작이 커질 수밖에 없고 코칭 스텝 그리고 모든 선수들과 함께 스킨십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또 전날 경기에서는 로저스 선수가 혼자 완봉승을 이뤄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완투승을 했고 이게 한화가 올 시즌 들어 완투승이 처음이거든요. 한화가 정말 저번 주에 대단했네요. 이렇게 8회까지 점수는 6대4 돼서 이겼고요. 또 이렇게 해서 이날 경기는 50승 50패로 6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승률이 5할이 돼서. 그리고 어제 또 이겼죠. 네, 그 다음날 경기 일요일 경기도 또 이겼어요. 그래서 51승 50패가 돼가지고 5위까지 또 올라갔거든요. 저번 주는 진짜 한화의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화는 작년 시즌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 3년간 이게 뭐야 계속 2006년 이후로 포스트 시즌 못 나갔습니다. 일단 그걸 포함해서 9위가 한 2번 정도 되고요. 8위가 이 한화 팬들이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한화는 지금의 한화는 그 한화가 아니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뭐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한화 팬의 자주 섞인 이야기. 뭐죠? 우리는 말이야 8회에 2대 0으로만 이겨도 역전당해도 그냥 8회까지 이긴 거야. 그런 얘기를. 자 봐봐 1회 1대 0으로 이기고 있지. 그러면 이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한화 팬들이 대단한데요. 와, 그런 자세, 팬의 자세. 적극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가 오늘의 드라마를 있게 한 게 아닌가
2015년의 드라마는 한화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묵묵히 됩니다. 지켜봐준 보람이 있네요. 네, 정말 김경원 선수 그렇고 김태균 선수 건재하고요. 또 그렇죠. 정근우 선수라던가 이용규 선수 다쳤지만 꾸준히 잘해줬고요. 타격도 좋고 이제 투수까지 어디서 잘 들여와가지고 양키스에서 온 투수가 또 잘 던지게 된다면 정말 한화는 순풍 돛달듯. 지금은 5위인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릅니다. 정말 모르고요. 연승 한 5번 하면요 4위로 갈 수도 있고요. 야. 우승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너스레를 떨어보면서 네. 주간 스포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보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코너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오키 씨가 진행합니다. 네,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20, 30대가 취업난에 봉착했고 또 50, 60대의 베이비붐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진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창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최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돼서 15만 곳이 추가로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의 신상군 지식서비스 창업 과정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식서비스 창업과장 신상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1인 창조 기업 하면은 혼자 기업을 차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기업을 차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 1인 창조기업의 기본 취지는 그 창의력과 전문성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르층의 노하우도 충분히 상품화할 수 있고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어느 분이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경험, 창의성, 전문력 이런 것만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벤처 창업 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15만 곳이나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인정 범위가 과거보다 늘어난 거죠? 예, 맞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그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합니다. 또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5인 미만일 경우도 1인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8월 4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개정안은 인정 업종을 대폭 확대한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 담배제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이렇게 32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교육 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관련 등 205개 업종의 기업 한 15만 7천 곳 정도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추가로 1인 창조기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업종도 많고 추가로 창조기업이 된 곳도 많은데 특히 전자상거래업 그리고 핀테크 관련업 등 이렇게 새롭게 부각되는 업종이 추가된 것 같아요. 1인 창조기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예, 먼저 그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의 업종에 속한 기업은 사무공간과 세무법률 관련 전문가 상담을 위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입주하는 것과 그리고 전용 기술 개발 R&D 자금 지원이죠. 그리고 사업화 지원, 오픈마켓 입점 등의 다양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비즈니스 센터에 들어간다면 사무실을 주는 건가요?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컨설팅도 제공해 드립니다. 멘토링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의 이유도 궁금해요. 이게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 구현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산업과 현대 들어와서 산업 간 업종 간 융복합을 통해서 창조성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없던 유명한 새로운 업종이 또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고요. 그 교육 서비스나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이런 신산업의 현실들이 그래서 이번 참에 반영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성과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확대해서 1인 창조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창조경제구현에 직접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고용 없는 문제 아니면 우수 인력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이런 것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 청년들의 취업난도 계속되고 있는데 1인 창조기업이 이런 문제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예.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지만 이제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창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1인 창조기업은 커다란 시대적 조류고요. 뭐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리고 미래 사회는 또 이렇게 감성과 창조적 사고로 대표되는 운해의 시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적 미래 사회를 주도한 점에서 볼 때 1인 창조기업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창업 이렇게 말만 들으면 되게 쉽게 느껴지고 뭐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정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요. 그런데 인터넷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잘못된 정보, 허황된 정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희들이 뭐 추천하기로는 그 예비 창업자분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저희 중소기업청에서는 매년 초에 그 창업 지원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온라인 사이트 메뉴 중에서 이제 알림 소식이 있고 지원 정책이라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확인하시면 뭐 1인 창업뿐만이 아니라도 창업의 모든 형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한테 필요한 사업 내용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중소기업청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의 신상군 지식서비스 창업 과정과 함께 1인 창조기업 해당 업종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이렇게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3, 4년은요. 사상 최악의 고용 절벽이 예상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불확실한 미래와 일자리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이 시대의 청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번뜩이는 재능과 끼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1인 창조기업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세종포커스였습니다. 네, 시간이 많아요. 네, 그렇네요. 시간이 많은데 어땠을까 오늘 스포츠 영상 보면서? 스포츠에서 제가 아까 빼놓고 안 한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 여자 축구의 권한을 선수 있잖아요. 권한을 선수가 마지막 북한전 경기를 이유로 그 A매치 100경기 이상 출전하는 선수에게 그 가입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 권한을 선수 센츄리클럽 가입을 축하한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이제 기사 잠깐 봤거든요. 봤는데 강정호 선수가 오늘도 다저스전에서 홈런을 쳤어요. 근데 홈런이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ESPN이라는 스포츠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전국 중계되는 Sunday Night Baseball. 모든 야구 팬들이 집중하는 이 야간 경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일요일에. 낮 경기 다 끝나고 이 한 경기에서 홈런을 쳤습니다. 미국인들에게 강정호라는 이름이 굉장히 제대로 각인이 됐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팀도 그렇고 이 3런 홈런과 함께 그 피츠버그가 9점을 냈대요. 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다저스가 졌어요. 어떡해요. 그러나 뭐 강정호 선수가 더 전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저스는 류현진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락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 팀을 응원해야죠. 어떻게?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뭐 이 영상이 굉장히 인상적이라면 또 저희가 다음 주에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 굉장히 또 박진감 넘쳤네요. 영상도 그렇고 한화의 드라마 얘기도 그렇고 좀 월요일이라 저희가 좀 발음이 셌던 점. 아무래도 월요일은 좀 뻑뻑해요. 그렇죠? 월요병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내일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오늘만큼만 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 내일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더 시원한 목소리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8월 10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